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640만 달러 이야기를 할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가족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뭐 관련이 된지 안 된지는 뭐 돌아가셨으니까 우선 차치하고 가족들이 직접 받았으면 이것은 이제 재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640만 달러 그 뇌물이니까 환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뇌물이 되려면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받았거나 노무현 대통령의 뜻에 의해서 받았어야 되는 것이죠. 법률가 아닙니까? 아니, 내 이야기를 할게. 거기 수사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중수부장이 이야기한 거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돈을 박연차한테 직접 전화해서 요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보세요. 네. 제가 그 조사 때 입회했던 변호사입니다. 아니, 말씀을 왜 버릇없이 해요? 그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이보세요라니. 어느 번 내가 참 점잖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는 두 번이나 책임질 수 있나 협박을 하더만은 또 송민순 씨 고소를 해놨잖아요.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국민을 상대로 막 고소하고 자기한테 불리하게 나오면 협박하고 그렇게 하고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가족들이 받았으면 뇌물죄가 안 됩니까? 대통령 보고 준 건데. 제가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조사에 입회를 하고 난 후에 언론에 브리핑을 했죠. 네. 노무현 대통령이 그 사건에 관련됐다는 아무런 증거를 검찰이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면 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방금 중수부장 조수에 이랬다라는 것은 지금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좀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지금 우리 홍준표 후보님 쭉 토론 태도를 보면 저런 분이 대통령되면 국민을 얼마나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허위를 늘어놓고는 그 전제하에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허위 늘어났으면 저도 고발하면 되잖아요. 북한의 양해를 구할 것도 없이 노무현 정부가 2007년 11월 16일 UN 북한인권 결의안 기권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렸다. 이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 주장입니다. 하지만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었던 송민순 씨는 주무장관은 나였다. 11월 16일은 주무장관이 직을 걸고 반대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11월 18일 또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북한의 의견을 묻기로 했고 결국 북한이 반대하자 기권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재인 후보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기권 결정에 가세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는 펄쩍 뜁니다. 그리고 송민순 전 장관 주장을 북풍공세로 규정하고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송민순 전 장관 주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1부입니다. 끝까지 내가 주무장관이 반대를 했는데 최종 결정일 수가 없다 이 말씀이시고 끝까지 반대하셨단 말씀이죠. 16일 날. 그렇죠. 그렇죠. 자, 여하튼 그날 편지를 대통령께 보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18일에 회의가 다시 열렸다. 이 회의를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배려 차원에서 다독이기 위한 회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송 장관은 이게 그러면 원점 재검토 회의란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재검토를 이거 다시 해보라는 거죠. 어쨌든 주무장관이 거기에 동참을 하는 게 필요하니까. 예.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무슨 외교장관을 다독이기 위해서 했다는데 외교장관을 다독이기 위해서 북한에다가 기권 결정을 해놓고 찬성을 치사하는 메시지를 보내서 그게 반응이 어떤지 이렇게 알아봅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지금 이제 문 후보 측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18일 회의가 열렸다. 근데 오히려 거기서 북한에다 의견을 물어보자고 한 사람은 송민순 전 장관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그 당시 주무부처인 외교부의 판단이 예. 유엔에서 상황을 다전히 이렇게 쭉 해보니까 예. 북한이 반발은 있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격렬하게 반발할 것지는 않으니까 아하. 우리가 더 큰 국가 이익을 위해서 그 정도 반발은 감수할 수 있다. 그래서 우선 찬성을 하고 다른 분야는 더 나아가자 이렇게 했는데 예. 하지만 문재인 후보의 지지자로 자신을 소개한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16일 회의에서 결정이 났다. 18일 회의가 있긴 했지만 16일에 결정이 안 나서 속개된 회의가 아니었다.
이렇게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 들어보시죠. 일단 아까 드렸던 말씀을 약간 이어서 정리를 하자면 네. 이 고발이 적절했느냐 예,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사건의 이 고발 관련해서 가장 큰 쟁점은 양측의 주장이 어느 쪽이 사실이냐, 그러니까 사실 진실 공방인 것 같거든요. 그러려면은 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있는 지정돼 있는 기록물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요건이 상당히 엄격하지 않습니까? 국회 네.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엄격한 그 요건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고발을 한 걸 보면 이것은 오히려 그냥 이 정도에서 논의를 마무리하고 네. 사법적 판단에 맡기자라고 하는, 그런데 사법적 판단이 과연 제대로 진실이 밝혀질 것이냐라는 건 또 의문인데 그렇게 넘겨버린 더불어민주당 측의 고육지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예, 그래서 검찰에서 이 혐의 입증을 하기도 쉽지도 않을 거고 하기의 절차도 상당히 번거롭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것은 진실 공방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게 됐는데 다만 이제 좀 궁금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송민순 전 장관이 이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면 네. 이게 한번 회고록이 나왔을 때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때 그냥 계속 더 얘기를 하시지 잠깐 잠복기를 거쳤다가 왜 선거 기간 중에 다시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네. 근데 만약에 송민순 장관이 정치할 의사가 있다면 그러면 뭐 이해가 가거든요. 지금 본인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정치를 하시려고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면 누군가 이 지금 최근에 다시 논의를 부활시킴으로써 이득을 보려고 하는 쪽에서 뭐 사주라고 표현하지만 뭐 권유 정도는 하지 않았겠느냐. 이게 지금 이렇게 사실관계가 갈린다면 그러면 역으로 추정에 들어가는 방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16일 날 회의를 한 회의체가 있을 거고 네. 주재자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18일 날 회의한 회의 주체가 있을 거고 주재자가 있을 거고요. 이게 일치하면 소위 법률적으로 우리 얘기하는 속행인 거죠. 네. 16일 날 결론 안 났으니까 한 번 더 논의해보자. 18일 날. 네. 그럼 회의 주체가 같아야죠. 주재자도 네. 같아야 되고. 예. 저는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6일 날 일단 결론이 났던 거죠. 그 다음에 18일 날 뭔가 다른 사정 때문에 그러면 그 결정을 할 주체가 아닌 다른 회의체가 열렸다는 게 제가 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한편 송민순 전 장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 도중 문재인 캠프에서 용서하지 않겠다, 몇 배로 갚아주겠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막 보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자를 보낸 사람이 일반 지지자가 아니냐 이런 질문에는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서 그 문자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캠프는 실명을 밝히라고 요구했고 송민순 전 장관은 머뭇거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송민순 전 장관 문제의 발언 들어보시죠. 정치적인 고려는 없었다. 혹시 뭐 그때가 이제 반기문 총장이 귀국을 하고 어쩌고 할 때라 반기문 총장을 돕기 위해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난 반기문 총장이 귀국해서 만난 적도 없고 선거한다고 그래서 예. 나는 그분한테 이게 이런 선거는 맞지 않다고 그 훨씬 전에 그 몇 년 전에 주고했습니다. 반기문 총장한테 나오지 말라 그러셨어요 오히려? 예, 몇십 년 전에 한국 정치는 딱 모든 걸 버리려면 해보십시오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오히려 거기다가 이렇게 하고 이게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예. 이렇게 약간 그 업무적으로 이렇게 보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걸 또 내놓은 건 선거계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손학규 고문이 선대위원장이 아니, 뒤에 계신 거 아니냐 이런. 손학규 씨가 지금 대선 후보입니까? 선대위원장. 대선 후보란 말이 제가 누구의 선대위원장을 도우기 위해서 이런 자기 책 이거 관련되지 않은 일을 하겠습니까? 좀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를 해야죠. 지금 이게 뭐 나오니까 문재인 캠프에서 그 뭐 용서하지 않겠다, 몇 배로 갚아주겠다 이런 문자 메시지가 막 이렇게 보내고 그래서 내가 이거 뭐 고발 같은 거 갈 것 같다 했는데 실제 고발을 했대요. 잠깐만요. 무슨 문자를 받으셨어요? 이거 용서하지 않겠다. 누가요? 이거 문 캠프에서. 캠프 분이? 캠프의 사람이. 예. 캠프 사람, 그러니까 일반 지지자가 아니라 캠프 사람이 그런 문자 용서하지 않겠다?
예, 몇 배로 갚아주겠다. 아니 캠프에 어떤 좀 제가 이름을 지금 책임이 있는 정도 높은 분이 그런 문자를 보내셨단 어느 말이에요. 정도 책임이 있는 사람이죠. 몇 배로 갚아주겠다? 예, 그 문자 가지고 계세요? 예, 갖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내가 이거 뭐 할 것 같은데 이런 걸 가지고 고발하고 뭐 그러는데 이게 말씀이죠. 제가 참 책이 나오자마자 제가 캠프에서 이 전화가 왔어요. 책이 이렇게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예, 문의 전화할 수 있죠. 예.